안녕하십니까? 3회차 진원도 필터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원도 필터의 개념과 적용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터의 필요성, 필터의 특성 및 적용, 그리고 필터의 종류에 따른 투과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필터는 불필요한 것을 차단한다든지 또는 필요한 것을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진원도 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장치를 이용해서 얻어낸 데이터에는 불필요한 신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현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불필요한 노이즈 또는 필요 이상의 고주파 성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진원도 필터를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 용도는 진원도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원도는 공작기계, 공구, 가공 방법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그 영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진원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의 성분을 분리해낼 필요가 있는데 이때에 진원도 필터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실제 제품의 전체적인 형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고주파 성분을 제거해낸 예를 보여줍니다. 실제 측정을 하면 이런 형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는 고주파 형상이 여기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고주파 성분을 제거를 해주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전체적으로 이러한 형상을 가진 제품이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번에는 진원도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예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진원도가 발생하는 것은 실제 제품이 진원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진원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측정기의 공작밀을 세팅할 때 정확하게 세팅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들이 전부 이 진원도 측정 데이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세팅을 잘못해서 나타나는 진원도에는 첫 번째는 공작물의 중심과 데이텀 축, 즉 스핀들의 중심을 정확하게 일치시키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편심량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첫 번째 고주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부분이 스핀들 축이고 즉 측정의 기준축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제품입니다. 스핀들 축과 제품의 축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이것도 타원 형태로 오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2차 고주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와 같이 1차와 2차 고주파, 즉 중심이 세팅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축 정렬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이것은 측정 방법의 문제이지 제품 자체의 진원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적으로 제거를 해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진원도를 계산을 합니다. 지금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은 가공 방법이나 또는 공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우리가 1회차에서 배운 등경회원, 이 등경회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3차 고주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작물을 조로 고정해서 가공한 다음에 조를 풀었을 경우에 이 부분이 탄성 변형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세 개의 그 요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3차 고주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센터리스 연삭에서도 반드시 등경회원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삭 숫돌의 지름 차이,
그 다음에 회전 비에 따라서 3차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5차, 7차 등 홀수로 등경외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린더 블록의 커버를 고정할 때 이 네 군데의 볼트를 조이는 힘이 너무 과도하게 주어졌을 때 이 볼트 조이는 쪽으로 이 제품이 변형이 가게 돼서 이런 식으로 4차에 해당하는 고조파가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공작기계의 진동이나 공구처럼 가공 공정이 아닌 어떤 외부 환경 또는 공구의 떨림에 의해서 진원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차수가 높은 이런 고조파로 진원도 측정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원도 측정 결과를 보고 이 결과에 어떤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분석을 하면 공정이나 공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배제했을 때 진원도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분석할 때 이제 필터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고주파 성분이나 노이즈를 제거해서 진원도의 전체적인 형상을 보기 쉽게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필터를 적용하는 경우와 또 진원도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진원도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진원도 필터라는 것은 원형 형상의 표면에서 서로 다른 고조파를 분리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기적인 장치 또는 수학적 알고리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학적 알고리즘은 요즘 사용하는 가우스 필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전기적 장치는 이전에 사용했던 ISO, ECR 필터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파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고조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측정한 진원도의 원형 형상의 성분은 기본 주파수를 가지는 사인파 그리고 사인파의 정배수의 주파수를 갖는 파동으로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반복 파형을 구성하는 기본파 이외의 파동들 그것을 고조파라고 하고 주파수가 N배인 파동을 N차 고조파라고 합니다. 앞에서 3차 고조파라고 설명한 것은 그 성분 안에 사인파가 3번 반복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형상이 우리가 측정한 측정 성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성분은 사인파인 기본파와 2차 고조파, 3차 고조파, 4차 고조파로 분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고조파 성분들이 합쳐져서 이런 측정 형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 그래프가 선형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진원도 그래프로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런 완전한 원 이것이 기본파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측정기에서 측정을 할 때 중심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1차 고조파가 아니고 2차 고조파 2차 고조파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요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타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이 3차 고조파는 등경회원과 같은 이러한 형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차 고조파는 아까
볼트 조이는 거에 따라서 형상이 변형이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성분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리되거나 또는 합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직접 접하게 되는 진원도 측정의 최종 그래프는 바로 이 성분이 되는데, 이 성분이라는 것은 2차, 3차, 4차 고조파가 전부 포함된 이런 성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Undulation per Revolution, 즉 UPR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KS에서는 회전당 파동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UPR은 진원도 단면 곡선에 포함된 사인파의 수, 즉 세타를 360으로 나눈 것이 됩니다. 앞에서 선형으로 표현된 그래프에서 이것을 고조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원형 형상으로 연결했을 때는 이것이 UPR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공정에서 생성이 되고 그 부품이 특정 조건하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UPR에 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조 공정에서 생산된다는 의미는, 예를 들면 3UPR의 경우 이것은 척작업이나 센터리스 연삭에서 발생한다고 그랬고요. 4UPR은 아까처럼 어떤 고정력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적인 제조 공정에서 생성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하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지에 대한 정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3UPR의 경우 등경회원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조립성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UPR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주 파장이라는 것은 기준원이 원주를 UPR로 나눈 값이고요. 여기서 컷오프 파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컷오프 파동은 필터를 이용해서 성분을 분리할 때 분리의 기준이 되는 파동, 이것을 컷오프 파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이 그림은 회전당 파동, 즉 UPR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UPR이 12개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사인파가 360도에 12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러면 360을 12로 나눴으니까 이 세타는 30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UPR 수가 높아질수록 세타는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대로 UPR 수가 낮아지면 세타 각도는 커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UPR과 세타의 관계는 컷오프 UPR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의 진원도, 이 진원도는 중심에서 가장 작은 R, 그 다음에 가장 큰 R, 요 차이값, 요것이 진원도가 됩니다. 진원도 단면 곡선의 구성 성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접하는 진원도 그래프입니다. 이 진원도 성분에는
예를 들어서 3UPR, 7UPR, 50UPR의 성분이 합쳐져서 이런 형상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성분은 50UPR 성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3UPR의 성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이러한 7UPR의 성분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즉, 이 성분은 이 성분과 이 성분과 이 성분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성분이고요. 반대로 이 성분은 3UPR, 7UPR, 50UPR로 분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방금 그 그래프를 가지고 진원도 측정기에서는 진원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진원도 단면 곡선인데 이 성분을 분석을 했더니 3UPR, 7UPR, 50UPR로 분해가 됐고 각각의 성분에서 10마이크로메타씩의 진원도, 즉 여기서도 가장 작은 알, 가장 큰 알, 이 차이가 10마이크로메타가 되고요. 여기서도 가장 작은 알과 가장 큰 알이 10마이크로메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알과 가장 큰 알이 10마이크로메타였다고 하면 실제 이 진원도는 이 10마이크로메타가 전부 합쳐져서 30마이크로메타의 진원도를 가지게 됩니다. 즉, 이 3UPR에 7UPR의 성분이 겹쳐지는 거고요. 그 위에 다시 50UPR의 성분이 이렇게 겹쳐져서 결국은 가장 작은 알과 가장 큰 알, 이 차이가 30마이크로메타가 돼서 바로 요 진원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필터에는 고역 필터와 저역 필터 그리고 대역 필터가 있는데 고역 필터는 선택된 컷오프를 통과한, 즉 선택된 컷오프보다 더 작은 성분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필터이고 저역 필터는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한, 즉 고역 필터를 통과하고 남은 성분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역 필터는 어느 구간을 줘서 그 안에 포함되는 성분만을 평가하는 필터입니다. 진원도 필터는 저역 필터와 대역 필터를 사용하는데요. 저역 필터는 선택된 기준 파동보다 큰 파동 성분은 통과시키고 작은 파동 성분은 감쇄시키는 필터가 저역 필터입니다. 그리고 대역 필터는 선택된 하한과 상한 파동, 그 사이의 파동을 평가하는 필터고요. 이것은 특정 범위 내의 파동 성분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큰 파동 성분과 작은 파동 성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UPR 값이 높아질수록 파동의 성분은 작은 것이 되고요. UPR 값이 낮아질수록 파동의 성분은 커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UPR의 크기와
성분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UPR, 7UPR, 50UPR을 갖는 성분 중에 어느 성분이 더 큰 성분인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UPR이 3이라고 하면 이것은 360 나누기 3 해서 굴곡의 간격이 120도라는 뜻입니다. UPR이 7이라는 것은 360도를 7로 나누기 때문에 한 UPR 간의 간격은 51.4도가 됩니다. 그리고 50UPR의 경우에는 360 나누기 50에서 7.2도, 한 UPR의 간격이 7.2도가 됩니다. 즉 UPR 수가 높아질수록 성분은 더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컷오프 UPR을 적용했을 때 진원도 값이 커질 것인가 작아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채를 이용해서 알갱이를 걸러내는 것과 같은 비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큰 알갱이와 작은 알갱이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것을 체에다 부으면 이 체망 사이의 간격에 따라서 이 망의 간격보다 더 작은 성분들은 밑으로 빠지고 더 큰 성분들은 큰 알갱이는 위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이 알갱이 중에서 이 체의 크기보다 더 작아서 이 체를 통과해서 밑으로 빠져나온 이런 알갱이, 이것을 고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체의 간격보다 더 커서 위에 걸려서 남아있는 이 알갱이들, 이것을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원도 필터는 바로 이 저역 필터를 통과한 성분을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필터입니다. 여기에서 이 체는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체망의 간격, 이것은 걸러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컷오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분이 50UPR, 7UPR, 3UPR이 포함된 그런 성분이라고 하면 이것이 지금 이런 알갱이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체망의 간격, 즉 컷오프를 10UPR로 설정을 했다면 여기서 선택된 컷오프 UPR의 성분은 360 나누기 10이 되기 때문에 36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50UPR 성분은 7.2도, 7UPR 성분은 51.4도, 그리고 3UPR 성분은 120도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성분 중에서 컷오프 UPR인 36도보다 작은 성분은 50UPR을 가진 요 7.2도, 요 성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컷오프를 통과하는 성분은 바로 요 50UPR에 해당하는 성분이고, 이 3UPR과 7UPR을 가진 성분은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위에 남게 됩니다. 즉 이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원도는 요 두 가지 성분을 합해서 진원도 값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원도 필터와 컷오프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UPR 수가
높으면 성분은 작아진다. 즉, 한 UPR 간의 각도가 작아지는 것이고요. UPR 숫자가 낮아지면 성분의 크기는 커진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컷오프 UPR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내 그림은 같은 그림입니다. 3UPR, 7UPR, 50UPR을 가진 성분이 각각 10마이크로메타씩의 진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쳐져서 총 30마이크로메타의 진원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터링을 하지 않은 성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컷오프 UPR을 5를 적용을 하면 이 형상의 진원도는 얼마가 될까요? 5UPR에 컷오프를 적용하면 5UPR보다 컷오프 수가 더 높은 7UPR과 50UPR의 성분은 5UPR보다 더 작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은 감쇄를 시키고 5UPR보다 더 큰 형상, 즉 3UPR을 가진 성분, 이것만 통과를 시켜서 진원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10마이크로메타가 됩니다. 즉 채로 걸렀을 때 여기에 3UPR만 남고 7UPR과 50UPR의 성분은 밑으로 빠지는 거죠. 기준 컷오프가 5인 경우에. 그래서 이 위쪽에 남은 3UPR만 가지고 진원도를 계산해서 10마이크로메타가 됩니다. 만약에 10UPR을 컷오프로 설정을 했다 라고 한다면 이 체에 10UPR의 컷오프를 지금 줬습니다. 그러면 10UPR보다 더 UPR이 높은 50UPR은 밑으로 빠지고 여기에 3UPR과 7UPR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UPR의 컷오프를 설정을 하면 진원도 값이 10 플러스 10 해서 20마이크로메타가 됩니다. 여기는 10마이크로메타가 됐었죠. 만약에 100UPR을 컷오프로 설정을 하면 여기서는 100UPR보다 더 높은 UPR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게 없고요. 3UPR, 7UPR, 50UPR이 전부 이 위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해서 30마이크로메타가 진원도가 됩니다. 이번에는 대역 필터의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5에서 40UPR이라는 것은 대역 필터인데요. 먼저 여기에 5UPR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40UPR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남는 요 성분만을 가지고 진원도를 평가하는 그런 필터인데요. 3UPR과 7UPR과 50UPR 중에서 5UPR을 통과할 수 있는 성분은 7UPR과 50UPR입니다. 3UPR은 여기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40UPR이 있습니다. 이 40UPR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50UPR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40UPR보다 UPR 수가 더 높은 것이
50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3UPR은 이 위쪽에서 걸리고 50UPR은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실제 5UPR과 40UPR 사이에 남는 것은 7UPR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진원도가 10마이크로메타가 되겠죠. 바로 요 성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원도가 10마이크로메타가 됩니다. 이번에는 대역 필터가 5UPR과 100UPR로 주어졌습니다. 여기가 5UPR, 여기가 100UPR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3UPR은 여기서 걸리고 1차적으로 7UPR과 50UPR이 이 5UPR의 필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00UPR 필터를 만나는데 100UPR보다 더 UPR 수가 높은 것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빠져나오는 성분이 없고 7UPR과 50UPR이 여기 전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진원도가 7UPR 플러스 50UPR, 7UPR 성분, 50UPR 성분 해서 여기서는 20마이크로메타가 이 대역 필터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원도 측정기에서 성분을 분리해서 진원도를 계산하는 방법, 즉 컷오프를 적용했을 때 진원도가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는 원리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